자, 그러면 코로나 이야기로 잠깐 넘어갈게요. 그 어저께 5일 기준으로는 지금 한국이 보니까 신규로 381명이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벌써 누적이 8만 5천여 명이 다 됐어. 지금까지요. 야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러니까. 8만이면. 아, 다른 나라에 어느 비하면 나라 몇만 명씩 나오던데 뭘? K 방역이야? 그 이제 해외 입국자는 한 17명 정도로 해서 해외도 누계가 한 7천 명 정도 됐는데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더 늘어나니 많이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는 지금은 또 백신 예방 접종 현황이 이제 따로 또 떠요. 질병관리청 들어가면 보니까 우리가 많이 맞았어요. 총 합해서 22만 5천 명 정도. 어제 0시 기준. 그래서 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22만 명 정도 맞았고요. 그중에 나머지가 화이자. 이고 근데 이제 그중에 사망자는 이거는 오늘 0시 기준으로 7명. 아 2명 더 늘었네. 네네. 어저께까지 해서 6명이었는데 7명으로 늘었고 모두 아스트라제네카를 통해서 나왔고 화이자는 아직 뭐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나 경련이나 이런 건 없고요. 두 백신 다 일반적인 이제 부작용, 뭐 두통이나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이런 경증 사례만 나온 상태더라고요. 지금 이 사망 사고 관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야 관련성 있다고 하면 4억 줘야 되거든. 그래서 어쨌든 뭐 차후 조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는 해요. 일단은 없는 것으로 보고는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게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망한 거잖아. 네. 그 사람들은 주사를 백신을 안 맞았어도 딱 그때쯤에 사망할 상황이었었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이 주사를 놓은 건가? 난 모르겠어. 일단 예진을 통해서 뭐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맞힌 경우일 텐데 결과가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위독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맞추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근데 또 지난번 감기 백신 때 독감 백신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때 사망자 나왔을 때도 보면 그때 기저질환 있으신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도. 근데 그 기저질환이라는 게 그 어쨌든 나이가 들고 하면은 사실 다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생각보다 진짜 너무 많이 나왔던데 그 아낙시스 뭐 그 의심 의심 사례가 이제 총 근데 여기 보니까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예요. 확정이 아니라. 의심 사례가 13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엄청 많은 거야. 그러면 얼마 맞지도 않았는데. 사실 이거 한 지금의 한 3배 정도 돼야지 1명 2명 나올까 말까? 뭐 그러니까 많이 잡아서. 이게 그 지난번에 미국에서 했을 때 10만 명당 1명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아낙시스 그 반응을 보인 사람이. 근데 이번에 우리 몇천 명 수준이잖아. 아직 접종한 사람이. 아닌가? 22만 이런 거잖아. 22만 5천이에요. 아, 22만 5천 명이 맞았어 벌써? 네. 그러면은 미국하고 같은 통계라고 하면 한 많은 2명, 3명 정도. 많은 건 2명, 3명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생각보다 많은 거야. 근데 어쨌든 의심이잖아. 근데 확정은 이 안 안에서도 확실을 한 게 아니라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이라는 걸 또 얘기를 해놨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이게 예방 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양성 부드러기 반응. 등. 양이 양성 반응의 그 양이고. 그러니까 의심 사례라 이거예요.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르다라고 했는데 둘을 같이 숫자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확실치 않다고 지금 얘기는 하는 거거든요. 어디까지나 의심 사례라고 하니까. 그리고 경련은 또 따로 빼놨더라고. 경련이 한 건. 그 우리 누나네가 그 병원에 있어서 이번에 맞았대. 근데 누나도 상당히 곤혹을 치렀는데 누나의 곤혹보다 훨씬 더 이렇게 후유증을 겪은 사람이 병원 내에도 꽤 있다라고 나 얘기 들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요라고 해서 또 신고는 안 했겠지. 그냥 며칠 지나면 낫겠지 하고 괜찮겠거니 했겠죠. 하고 이렇게 버티긴 했을 텐데. 저 패친 중에도 요양재활병원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자기들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 그런 게시물을 보면 사람마다 이제 개체차는 있는데 젊은 친구 그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맞고 고열이랑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며칠 고생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차가 있긴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괜찮다는 사람도 그러니까 있고. 그런 사람 정도가 그 아나필락시스에 해당이 되나? 그 정도가 되면? 아니지, 아, 아나필라시스는 완전 되게 아니- 심각한 거야, 그거는. 아 그런 거야? 엄청 심각한 쇼크 거야. 같은 거야 이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도 그러니까 이제 독감 사망자분 백신 한 같은 거 분은- 맞으면은 조금씩 그런 게 있는데 아나필락시스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거의 죽기 직전으로 가는 거야. 그래, 아, 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급성 독감 반응. 백신이 한 100만 명에 한 명 정도가 그런 반응이 나타난대. 근데 이번에 화이자 모더나도 10만 명당 한 명 정도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런 게. 그래서 이번 백신이 사실 기존 백신보다는 화이자 모더나도 좀 위험하긴 하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근데 그 정도 수준은 거의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이 상황에 그게 무서워서 백신을 안 맞을 그니까, 상황이 아니잖아. 그니까. 미국 같은 데는. 그니까. 우리는 그나마 좀 만에 할 수가 있어도 딴 나라 같은 음. 경우는 뭐 얄짤 없죠. 그렇죠. 그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전에는 65세 이상은 못 맞추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영국에서 그 관련 보고서가 나와서 오히려 화이자보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유효성이 더 높게 나왔더라고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지금 바쁘게 지금 바꾸고 있어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시키는 걸로. 아 그래?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회사인가? 예. 네. 바이온텍 맞나? 그거랑 같이 한 거니까. 아 바이온텍이 아니지. 거기 대학교였죠? 응. 그래서 더 효과가 좋은 거 아니야? 신토불이야? 그러니까. 영국인 대상 한정이야? 아니 지금 보면 미국이 지금 확진자 수가 누적 확진자 수가 근 3천만 명에서 조금 빠지거든. 네. 그러면 미국 인구가 한 3억 2천 명 정도, 3억 2천, 돼 있지 않나요? 4억 안 돼. 4억 3억 한 3억 3천만 명이라고 놓고 보면 네. 확진자가 10%지. 9%야 9%. 9%. 그러니까 11명 중에 한 명이 확진을 받은 거야. 라고 보면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한 거거든. 그치. 지금 보면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한 420만 명이거든. 영국이 한 6천만 명이라고 하면 영국은 얼마니? 76에 42, 한 7%가 되는 거야. 그러네. 그리고 프랑스가 한 8천만 명 정도 되니까 프랑스가 지금 380만 명이더라고. 얘네가 그러니까 한 4%, 4% 되겠네. 4% 정도 되는 거고. 독일도 상찮죠. 거기도 한 8천만? 그 정도 스페인이 될 텐데. 310만 명, 이탈리아가 한 300만 명 되는. 이탈리아, 스페인 걔네들 한 우리나라랑 인구 비슷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 아까 얼마? 8만 명? 얘네들은 지금 퍼센테이지로만 보면 미국이 제일 높고 9%에서 좀 낮은 나라들이 5%, 4%, 6%야. 그게 지금 몇백만 명인 거거든. 그쵸. 제2방역 할 만하네 뭘.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면 확진자 수가 지난주 네. 초에 한 27만 명까지 줄다가 다시 주 후반 오면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기준으로 44만 명까지 또 올라왔거든. 그래. 그리고 순간 지금 브라질이 미국을 제꼈어. 7만 4천 명으로. 미국이 6만 5천인데. 거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한 박자 듣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얘기 나오는 게 이탈리아는 이제 시작됐다. 이탈리아도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이탈리아가 2만 2, 3천 명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는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브라질에서는 이제 변이가 다 확산되고 브라질발 변이가 새로운 게 확산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어디니? 독일은 영국발 변이가 90%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아직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잖아. 근데 내가 기사에서 본 건데 미국은 지금 검사 자체를 200건 중에 한 건을 갖고 그 염기 서열인지 아니면은 유전체 검사를 뭘 한다라고 해. 그래서 이게 변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숫자가 전체 다를 예를 들어서 뭐 변이까지 잡아낼 수 있는 진단 키트로 해서 얘가 무슨 변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바이러스가 변이까지 해서 5종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1번에 해당하고 2번에 해당하고 3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걸로 구분을 짓는 게 아니고 200건 중에 한 건을 잡고 표본 채취를 해서 봤더니 얘가 변이에 걸렸다더라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 5종이든 5종이든 그걸 전체적으로 쫙 그걸로 검진을 해서 이것들을 얘는 1번 변이, 2번 변이, 3번 변이를 알아내는 거다라고 하면 훨씬 많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면 독일에서는 지금 90%가 영국발 변이라고 했잖아. 모르겠어. 영국발 변이 같은 경우는 종전에 진단 키트에서 영국발 변이까지는 구분이 되는지 아니면 영국발 변이든 브라질발 변이든 뭐 미국발 뭐 변이든 남아공발 변이든까지 다 걸러낼 수 있는 진단 키트로 다 해봤더니 영국발 변이가 제일 많았다. 독일에서는 그런 건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 근데 확실한 거는 기사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표본 조사를 200건 중에 한 건이라고 보니 실제로는 더 많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근데 표본조사 하면은 그래도 얼추 비슷하지 않나? 표본조사니까. 그러니까 200건 중에 한 건으로 그렇게 본다라고 하니까. 걔네는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몇만 명이잖아, 하루에. 그러니까 몇만 명이 아니라 200건 중에 한 건이라는 거는 0.5%를 그거를 표본 채취를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를 다 변이까지 그 구분해 낼 수 있는 진단 키트로 싹 했을 경우에는 과연 얼마만큼 나오겠느냐라는 거야.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다. 근데 지금 200건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는 일단은 검사소에서 온 사람 중에 200명 중에 한 명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미국 전체가 아니고 검사소에서 200명 중에 한 명 한다는 거는 지금 나온 키트 자체는 그 변이를 할 수 있는 키트가 없다는 얘기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면 내가 키트에 대해서 좀 아는데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건 좀 비싼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 모르겠어. 그 좀 더 비싸니까 그 뭐 구비를 못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생산을 그런 걸 못했거나. 수도 있지. 이제 기존에 작년에 저 발주해 놓은 한 종만 걸러냅니다라는 재고가 아직까지 있든지. 그건 모르지 뭐. 자, 그리고 이제 방역 당국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5단계잖아요. 1단계 뭐 1.5, 2단계, 2.5, 3단계 이렇게 가는데 지금 앞으로 1, 2, 3, 4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고, 또 이제 이거를 이제 인구 기준으로 해서 10만 명당 0.7명 이제 확진자가 미만 주간 평균이에요. 그리고 뭐 그 단계로 해서 1, 2, 3, 4단계로 나누고, 뭐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적 모임을 제한하진 않아요. 새로 개편 초안을 보면 언제 올지도 모르겠다 1단계. 그렇지. 그리고 2단계는 9명 이상 금지. 이상이에요. 이상. 8명만 모이라 이거야. 그 3단계는 5인 5명 이상 금지. 그러니까 4명. 그 4단계는 이제 오후 6시 이후엔 3명 이상 금지. 그러니까 2명까지 하고 모든 외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지금이 몇 단계지? 우리 2단계인가? 네. 2.5단계, 2단계. 2단계. 그리고 이제 행사 및 집회 관련해서는 1단계에서는 300명 이상 금지고 2단계는 100명. 이건 이상 초과가 아니라 100명. 아유 그거 집회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라. 저번에 민주노총 다 했잖아. 뭐 의미 없는 짓 해. 그리고 3단계는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4단계가 발령이 되면 1인 시위 말고는 다 금지. 아니 10m당 1인 시위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사적 모임 관련해서는 결혼식과 장례식은 1단계는 제재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2단계는 100명, 3단계는 50명 이상, 그리고 4단계는 직계 가족만 허용하는 걸로 바꾸는 게 이제 초안으로 나왔어요. 이제 보니까 이 인구 같은 경우 단계를 간소화하고 이제 그런 거 전환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지역마다 조금씩 또 달라요. 수도권만 또 따로 떼놓고 보면 수도권이 지역보다는 좀 더 기준이 좀 더 빡빡하고 또 서울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인천이 좀 더 다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 표를 보면 그냥 전국 평균으로 치면 10만 명당 0.7명 단계로 가고. 근데 그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사람들이 워낙 네. 작년에 저희 뭐 이렇게 장례식도 있었고 결혼식도 있었는데 본인 그 오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네네. 하도 그러니까 또 이제 그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인구 대비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권역 중환자실이 뭐 어느 정도 찼냐, 아니면 전국의 중환자실이 어느 정도 찼냐를까지
다 이제 재보고 거기서 이제 단계를 발령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계약하면서 애들도 이제 뭐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유행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빨리 이제 학교 수업서부터 정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인지 두 번인지를 계속해서 그 검진을 하고 학생들을 계속 이제 등교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학교부터 빨리 정상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애들을 일주일에 두 번씩 그 검진을 계속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 영국에서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 그런 지금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 서울대학교에서는. 근데 그게 뭐 다른 대학교가 됐건 고등학교가 됐건 중학교가 됐건 그런 방법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애들을 학교를 보내야지. 이거 진짜 큰일이야. 애들 그냥 1년 그냥 작년은 그냥 버렸죠. 그치. 1학년 작년 들어가지고. 1학년 애들은 사실 지금 2학년 올라갔는데 그게 1학년이죠. 1학년이 아니라 뭐 1.5학년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 작년에 들어간 애들은 친구 얼굴을 몰라. 학교 가도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를 몰라 아예. 학교 간 날도 얼마 안 될 뿐더러 가도 서로 일단 놀지를 못하게 해놓으니까. 야, 모르면 몰라도 요즘 과외 선생님 난리 났을 걸. 과외도 많이 끊었대 작년에는. 아, 그래? 작년에는 집으로 아예 오는 걸 싫어해서 과외도 많이 그래? 끊고 학원 이런 것도 국영수 이런 거 중요한 거 외에는 다 끊겼대. 근데 올해는 이제 사람들이 이게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이제 조금씩 다시 늘어난다고는 하더라고. 학교도 가보니까 애들 끝나고 나면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좀 그러고 가더라고.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좀 익숙해진 것 같아. 제 동생이 영어학원 강사인데 작년에는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고 했었어요. 근데 애들이 학원에 많이 못 오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좀 하고 뭐 수업도 뭐 간간히 했었는데 올해는 아예 다 나가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안 하고 지금 나가서 그냥 마스크만 쓰고 애들 이제 간격 이렇게 두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놀이터를 갔었잖아요. 애기들 데리고 놀이터에 애들 엄청 많아요. 지금 아주 난리 났다니까 지금 그래, 애들을 작년에 가둬놔가지고 애들이 지금 불만이 쌓였어. 마스크 쓰고 잘 뛰어다닌다니까. 그때는 철도 씹어 먹었다니까 애들. 언덕 2개 뛰어넘어다녀도 하나도 안 지쳐. 근데 요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1, 2학년하고 유치원생은 네. 매일 가는 거고 네네네. 고3도 매일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년들은 뭐 격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지정된 뭐 일수에 3분의 가거나. 2의 인원만 가고 이렇게 하고 일주일에 있더라고요. 두 번, 세 번 가는 것 같더라고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번 개편 초안이 이제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처럼 일단은 단계를 간소화시키고 개인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꿨다고 이 사람 얘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죠 이제 식당이나 이런 거 다중 이용 시설도 그룹별로 나눠서 이제 그 그룹마다 적용을 다 달리하고 근데 이 새로 바뀌는 거 보면은 지금은 10시까지잖아요.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지역이나. 근데 이걸 9시로 고정을 해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기인데 그거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자영업자들. 안철수가 그랬잖아. 야, 코로나가 무슨 야행성이냐? 밤에만 확진시키고 돌아다니게 그런 얘기했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정안은 아니라고 얘기는 해요. 계속 공론을 통하고 수기를 통해서 뭐 필요한 걸 구축하겠다고 해서 3월 중에 최종안을 발표할 거고 이번 달 안에 그리고 백신 접종과 개학 및 유행 양상 등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뭐 이런 단계 관련해서 무슨 뭐 어디 다 속해 있고 하는 거를 다 소개할 수는 있는데 너무 많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들어가시면 딱 나와 있습니다. WHO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안에는 안 끝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까지 넘어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올해는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제일 접종률이 많지 않아서 2차까지 접종한 게 50%가 넘었고 1차, 2차까지 하면 뭐 90%까지는 접종을 했다라고 하는데 얘네가 지금 12월 한 말 중순서부터 접종을 했으니까 네. 2차 접종까지 받은 사람이 50%가 넘은 셈이니 네. 근데 얘네는 아직도 지금 확진자가 3,000명에서 4,000명을 넘거든. 신기하네.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백신 맞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방심하고 안심하면 해서 이제 마스크를 벗어서 그동안 안 맞은 사람들이 되게 적긴 하잖아. 네. 그 사람들이 또 막 뿜어내니까 그걸 또 감염이 됐는지 아니면 1차 접종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걸릴 수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걸린 건지 뭐 2차까지 접종을 했는데 나머지 5%가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간 오히려 줄질 않고 늘어나고 있단 말이야. 게다가 거기는 화이자 맞지 않았어요? 몰라 그러면? 화이자는 아니 50% 정도 맞으면 기대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기대. 이제 이 정도 맞았으니까 이제 괜찮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또 어떤 실험 그러니까 결과일 수 있는 거. 그 아랍에미레이트도 비슷하고 줄지가 않고 늘어. 그다음에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이 지금 한 30% 정도 맞았다라고 하나.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언제야? 5월까지 접종 끝내겠다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2달 앞당겼더라고요. 원래 7월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이 접종자 수가 한 5천만 명까지 늘긴 했어. 지금 한 2달 반 동안. 우리나라 인구를 맞춘 거예요. 그러면 2달 반 동안. 그러면은 앞으로 두 달이면은 3달이면은 더 물론 이제 3억 3천만 명 중에 일단 애들이랑 그 사람들 이제 빼면 한 2억 명 정도 될라나? 네. 2억 명 정도를 더 맞춘다라고 하니까 글쎄 지금보다 더 2배를 늘려서 한다고 하면 달성 못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걔네만 그걸 맞냐고. 다른 나라들은 어떡하지? 지금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걔네 이제 마스크 안 그러니까 벗어도 되고 정상 영업 다 시킨다고 했잖아. 그 동네는 근데 원래 안 썼잖아. 잘. 몰라. 그 저기 유튜브 보면 올리버 쌤이라고 있어. 그 옛날 영어 선생 하던 애 있거든요. 한국인이랑 결혼했는데 걔네 집이 텍사스예요. 그걸 보면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 남부 그쪽 지방에 아직도 있더라고요. 뭐니 해도 일단 마스크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아, 빨리 벗고 싶다. 그렇죠. 내년 올해는 텄고 집에 가서 벗어라. 문 잠가놓고. 자, 그럼 다음 얘기 해볼게요. 그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잠깐 뭔 일 있으신가 봐. 자, 다시 할게요. 자,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언론 인터뷰를 한번 하고 이제 그 지금 지금 정부의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을 비판을 했었는데 그걸 비판을 한 뒤에 이제 입장을 내겠다고 하고 나서 바로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만에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몰랐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은 원래 만든다라고 검경 수사권 분리, 기소권 분리 얘기 나올 때부터 나왔었던 거야. 나 이번에 처음 되게 좀 생소해서. 원래는 검경 수사권 분리를 먼저 하고 그 이제 올해 2월 달이었나 언젠가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수사권이 이제 공수처로 가는 게 있는 거고 그 나머지가 거기로 가는 이런 건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가 그동안 이제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 범위를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6개 영역으로 딱 정해놓은 거거든요. 정해놓고 그 나머지는 경찰로 그 이제 경찰에서 무슨 수사본부 막 만들다고 했잖아요. 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이관하는 걸로. 6개는 누가 그러면 수사하는 거야? 그 6개는 이제 검찰이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또 수사청은 뭐야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걸로 이제 가져오겠다는 거야. 따로 이제 법안을 또 낸 거예요.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그걸 낸 건데 이게 그 검경 수사권이 2020년 1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서 된 거고 그 다음에 2021년 올해 2월 9일에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예요. 중대범죄수사청 거를. 이걸 통해서 그 전에는 이제 작년 2020년 이제 개정안을 통해서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를 검찰이 이제 전담하기로 조정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다, 뭐 남부지검에서 한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슨 청을 또 별도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그 검찰이 직접 수사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 검찰은 기소만 해라. 아니 뭐 하자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수사권을 그래서 이제 없애는 건데 검찰에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를. 그래서 이제 검찰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이제 사의 표명하면서 그 이제 기자들 앞에서 헌법 정신과 법治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통해서 이제 윤 총장이 주장하는 거는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야 된다는 거고 여당 측 주장은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통해서 이제 수사를 하면 검찰은 그걸 받아서 기소를 해라 이거예요. 이럴 거면 그냥 검찰을 없애지 왜 보다를 왜 사실상 그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힘들게 이렇게 그냥 없애자고 하면 되지. 그렇지 않나?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 이제 여당 측에서는 이제 중수청이 영국에 있는 제도 이제 SFO라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특별범죄수사청인데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윤 총장은 아니다. 영국은 이제 그 좀 1985년에서 이제 검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뒤에 한 3년 뒤에 이제 그 특수청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게 아니라 융합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아니 요즘 애들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 외국에서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검찰은 없다, 뭐 미국은 아니다, 뭐 주마다 다르다, 뭐 쓰잘데기 얘기하고 자빠져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부패한 권력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걸 제대로 수사를 해서 기소시켜서 깜빵에 보낼 수 있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 논점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 얘네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나? 그래서 거의 깜빵에 다 안 가고 있나? 유재수 하나 갔나? 유재수? 금감원에 그 금융인가 걔 하나 갔나? 그러니까 또 윤 총장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중수청 하지 말고 차라리 검찰을 영역별로 쪼개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자기는. 왜냐면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지금 이번 정권 들어서 그거 없앴잖아요. 뭐죠? 그 금융수사 전담하는 애들. 그 남부. 그거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금융수사 하는 애들 쪼개고 다른 범죄 쪼개고 이렇게 해서라도 수사랑 기소를 융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보통 보니까 학계 인사들이 있고 교수들이나 이런 무슨 뭐 법학회 이런 사람들은 여당 측 주장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수사랑 기소가 분리된 게 아니라 사실상 융합된 거고 뭐 여당 측 주장처럼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수사랑 기소를 무 자르듯이 딱 정확히 잘려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학회 측에서는. 얘네 여태까지 계속 해왔었던 게 우리나라 같은 그 검찰은 없다, 권력 갖고 있는 애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근 한 7, 8년 동안 부르짖어 왔는데 박주민을 비롯한 그런 애들 있잖아. 남국이나 영민이나 거기에 남국에는 못 껴. 짬밥 그래? 안 돼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순옥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그 사람이 한국 검찰은 이미 직접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새 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고 공수처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그죠. 공수처도 있지. 굳이 별도의 국가 권력 기관을 창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웃기는 게 공수처는 공직자 비리 수사 그거 하는 데잖아. 근데 여기 중대범죄수사청 안에 있는 6대 범죄에도 공직자가 있어. 그렇지. 그럼 그게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 공직자 같은 거 얘기하는 건가 이게? 그런 말은 없어요. 나는 그래가지고 검경 수사권 분리에 있어가지고 공수처가 있으면은 공수처 이외에 다른 수사가 있잖아. 그게 여기인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 아니에요? 다른 걸로 보면 그렇게 그치. 보이죠. 근데 이 6대 말고 다른 거는 뭐야? 그럼 경찰? 그렇죠. 경찰이 이제 가서 거기서도 수사청인 거 뭐, 세 개인가로 또 나눌 거예요. 또 근데 검찰의 수사권은 무조건 빼고 나머지를 갖다 나누는 분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얘네가 이제 중간 레벨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 거네? 있고 중간 있고 쩌리 있게 공수처가 맨 꼭대기에 세 레벨로 나눠서 근데 웃긴 게 공직자만 딱 때려붙는다고 해도 공직자 범죄라는 게 사실상 부패랑 경제랑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이거 좀 약간 범위 카테고라이즈가 좀 이상하게 됐어. 야야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하고 국토부에서 LH 건으로 있잖아. 이따 얘기합시다. 알았어. 전수 조사를 해라. 잠깐만. 검찰이 요즘 바쁘지.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나서서 조사한다고 한 거 아니야? 이따 얘기합시다. 그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사퇴를 하게 되니까 여당 측에서는 이제 진짜 포화를 퍼부었죠.
뭐죠? 파렴치하다 아니면은 뭐 뻔뻔하다, 돈키호테 같다, 배은망덕하다는 소리까지 나왔어요. 사실 뭐 중소청이든 뭐든 만들면 어차피 그것도 검사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수청도 아마 검사가 갈 텐데. 어쨌든 법조인이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이제. 취소되지 뭔 상관이야 어차피.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윤 총장이 자리를 내려오고 나오다 보니까 다들 바빠졌어요. 뭐 대권에 나오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뭐 여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야권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엔 마치 야권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김칫국을 막 마시고 있어. 자기네 집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김종인 씨 같은 경우도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 야권 사람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순신 그러니까 본인들이랑 또 뭐 근데 뭐 혹자는 국민의힘으로 가면 이게 어차피 걔네랑 그거 하면 안 된다. 차라리 삼지대를 물색해야 된다 해서 뭐 안철수 언급도 하고 금태섭 언급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윤석열 측근은 이제 지금 보궐선거 전까지는 정치행보 안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윤 총장이 본인의 입으로 말한 건 아니고. 그게 이제 또 이제 야야야.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 있잖아.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지금 민주당에서는 저 윤춘장 지금 십자포화 날리고 있잖아. 저 나쁜 놈 저거 정치하려고 그런다. 그 박주민 걔네가 뭐 공직자 박주민이 최강욱인가? 1년 전에 그 기간이 1년이 안 나, 그러니까 선거 1년 전에 그만두면 고위공직자는 선거에 못 나가도록 무슨 뭐 법안 하나 제출한 거 있잖아. 네. 그거 피해서 하려고 지금 이제 내년 총선, 그러니까 내년 대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 그만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썰들이 나와. 그렇게 이제 공격 퍼붓기도 하고. 근데 그 어저껜가 그 윤 총장이 사퇴를 하고 그날 오후에 이번에 그 변협의 회장이 이종엽 씨라고 해서 새롭게 선출이 됐잖아. 기호 4번. 그다음에 저 누구냐? 그 배심제도 연구회에서도 밀고 우리도 응원했었던. 근데 그분이랑 이제 윤 총장이 이제 인사를 한다라고 해서 그것까지 마치고 이제 대검에서 나온다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이번에 중수청에 대한 그 변협에 대해 입장을 이제 얘기하는 그 뉴스가 나왔어. 근데 그게 뭐 변협 회관에서 나오는 장면이었는지 대검에서 나오는 장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종엽 씨하고 윤 총장이 그날 오후에 접견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종엽 씨가 일단 어디서 딱 나와.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대광이 있더라. 꽝변 사인 받아야겠다 나중에. 네. 야, 내가 보니까 우리 광변이 지금 이종엽 그 변협 회장의 오른팔이 된 거 아닌가? 사무국장이에요. 사무국장이야? 사무국장이야. 감투 썼어. 사무국장이야. 네. 야, 그럼 조만간 변협 회장 할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 우리가 불러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내가 사무국장이 됐다고? 그래서 내가 든 생각이야. 그러면 광변이 윤 총장 연락처 정도는 받았을까? 빨리 전화해봐 나중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다네. 제가 그 지난주에 만났잖아요. 그랬어? 광변한테 물어봤어요. 음. 팟캐스트 좀 나와주세요 그랬더니 야, 나 이제 나가서 심한 말 못해. 말 조심해야 돼. 그래도 괜찮냐 그래서 일단 나오세요 내는데 말조심은 우리가 안 할 테니까. 이제 고위공직자라 이거지. 아우씨 벌써부터 그러네. 안 되겠네. 공인이야 공인? 공인이야. 그래. 야, 대우를 해줘. 야 변협의 사무국장이면 짱이야. 회장 다음 아니야. 그렇지. 뭐 실세야? 그래. 야 국회 사무총장인가 2인자야 2인자. 자, 이제 아무튼 윤 총장 거는 윤 전 총장이죠 이제 계속 갈 것 같아요. 선거철까지. 그러니까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 겁나서 제가 더 뜨면 안 되니까 억지로 띄우지는 않는데 야권 측에서는 이때다 싶고.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하루 만에 사표 수리했잖아요. 윤 총장 그 이어서 신현수 민정수석도 결국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임이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모양새로만 보면 인수인계까지 해주고 이제 내보낸 걸로.
뭐 안 할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대통령한테 자기 거취를 맡기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는 걸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한 번에 처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한 명은 둘 다 검찰 출신이잖아요. 검사니까 검찰 측 인사를 다 내보냈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근데 이렇게 지금 윤 총장 때문에 들썩들썩한 마당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때를 노렸는지 거듭 사과드립니다. 성명서 냈던데 사과문? 그러니까 그 모양 자체가 딱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 한 명은 에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고 어. 한 명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야. 아 그래서 이제 다음 박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근데 이미 그 차기 검찰총장 이제 추천위원회 있잖아요.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전 그걸 보고 얘들이 이미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미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언론 통해서.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성윤 얘기도 나와요. 최강욱 시켜 최강욱. 걔 어저께 재판했어. 정식 재판. 그랬어? 거기서 통해서 이제 역시 비판하죠. 역시나 자기가 마치 맞다는 듯이. 김용민 시켜 김용민. 난국인 한데. 남국이 시키든지. 아니 저기 뭐야 또 뭐 있잖아. 그 이제 조국 씨나 진예원? 아그 뭐 있잖아. 그런 애도 시켜. 임은정 검사는. 아무나 시켜 아무나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아 다음에 정권 바뀌면 우병우 한번 시켰으면 좋겠다. 팔짝 끼고 웃으면서 애들 다 먹 난리나? 어? 복수의 시작이야 우병우. 그래 우병우 한번 시켜보자. 야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아 그러고 보니까 윤석열 씨 나가니까 황교안이 또 고개를 들더라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뭐 어쩔 건데 가만히 안 있으면. 여기가 짜장면 여기가 저기 뭐야 부동산인가? 황교안은 나경원이랑 맞고나 치라고 그래. 나경원 씨 하니까 이번 서울시장 후보 지금 국민의힘은 오세훈 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맞고 치고 저기 김진애하고 정봉주랑 맞고 치라고 그러면 되지 뭐. 김진애도 이제 김진애 또- 하니까 그거 됐잖아. 뭘. 흑석 김 선생님 아, 비례로 이제 김의겸? 의원 됐잖아. 김의겸 그치. 김진애 씨가 이제 사퇴했잖아요. 그건 김의겸은 저기 손혜원이랑 맞고 치면 되지. 막고를 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둘이 고섭치라고 고수도.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짝짝꿍 하라고. 지금 부산은 박형준 씨 나왔더라고요. 이건 그쪽은 됐고 지금 민주당 쪽은 부산은 아마 며칠 안에 될 것 같고 아 그러면 유시민 내보내. 그 얘기 나오고 있어. 그래. 지금 대선 후보에 아, 유시민 등판시켜야 되는 거 아 아니냐는 진짜로?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야, 실제로. 씨. 왜냐면 이재명 지사가 계속 뜨니까 음. 그게 싫은 거지. 자 쇼트 합시다. 그 윤 총장 사임에 의해서 더 핫한 이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이 일어났는데 민병과 참여연대가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과 시흥 신도시 부지의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이런 거 어떻게 알지? 제보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LH 직원 13명이 약 7,000평 가량의 땅을 약 100억 원을 주고 지분을 나누어서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00억 원이 그 중에 100억 원? 그 100억 원 중에 50억 넘게 북시흥 농협이라는 곳 한 곳에서 대출을 했대요. 네네.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다들 그런 친구 하나도 있잖아요. 은행에 있는 친구들. 그런 거지 뭐. 나도 하나 있어. 근데 이게 북시흥 농협이 그거잖아요. 그 중앙 그 NH 말고 단위 농협이잖아. 지역 단위. 그치. 그거 아니에요? 그 이쪽이면 연줄 닫고 뭐 하면은 땡길 수 있어. 이런 데는. 금고니까 마을 금고니까. 여기서 50억 넘게 땡겼대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거 하니까 그 생각나네. 서산에서도 하나 사건이 터져가지고. 내가 아는 그 또 사람 그 얘도 하나 있어. 단위 농협에서 또. 근데 이 LH 얘네들이 이렇게 하던 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텐데 왜 이제 와서 이번엔 잡혔대?
이번에 그러니까 걸린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수없게 걸린 거야 애들. 그러니까 이게 전통의 사업일 텐데 얘네가.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지금 이 직원들 있잖아요. 걸린 사람들 대다수가 50대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관리자급이야. 그 위에 있는 애들인데 밑에 직원들이 찌른 거 아니냐. 젊은 직원들이 찌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 왜 지들만 해먹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얼마나 눈꼴시냐.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 하나가 너무 뭉태기로 많이 해먹었던데. 보통 이게 이렇게 땅을 사거나 해도 보통 이제 뭐 한두 사람의 친인척 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 이렇게 대놓고 이번에 할 뭐- 수가 있어 이렇게? 보통 자기 이름으로는 잘 안 그러니까, 사거든. 완전 대놓고 한 그냥 거잖아. 친인척 정도만 이렇게 하고. 얘네도 감사를 할 하는데. 텐데. 그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 직원들 그 세트에다가 직원 가족 세트에다가 엄청 크게 했더라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그 뭐죠? 그 LH에서 토지 같은 거 이렇게 매입하면 토지 보상을 하잖아요. 그 전담 그 업무하는 사람들이 또 걸린 거예요. 뭐 지가 하고 지가 돈 줘? 뭐 짤 걸릴 텐데. 그니까.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니까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변창흠 씨가 언론에 MBC인가 그 질의를 했대. 기자가 했는데 이 사람이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이게 그거를 만약에 알고 하진 않았을 거다. 신도시를. 아이고. 근데 알고 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신도시가 덜컥 됐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야. 만약 신도시가 되는데 그거 사는 거는 바보짓이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난리가 나지. MBC였으면 편집해줬을 텐데 왜 그랬지? 근데 그 질의 전문을 올려버렸. 어. 지들이 봐도 이건 아닌 거지. 자, 그래서 난리가 나니까 총리실 이제 그 사람들 조사를 해야 된다 해서 총리실 지휘하에 정부 합동조사단이 출범을 했는데 왜 이걸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정세균 총리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하려면 이제 자체지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셀프 조사란 비판이 나오고 있고 요 대상에 처음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청와대 인사를 제외하고 서울시를 제외한다고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그 이후에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 및 가족 또 다 전수조사해라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이 정부 합동조사단 따로 청와대 따로 아 그런가? 꾸렸어요. 그리고 그 국회도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제 안 한다 그러니까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측에서도 여당 자체적으로 따로. 아니 그 시흥시에 무슨 네, 시의원 여자 하나 걸렸던데? 네, 그 자기 딸 딸? 통해서 그것도 언론에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게 나오다 보니까 부담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름이 좀 바뀌었어. 작년에는 더불어 만진당이었잖아. 더듬어 만진당이었지. 작년에 더불어 더듬어 만진당이었는데 만진당. 요즘은 더불어 터진당. 막 터진다 이거야. 지금 그리고 이제 민변 측에서는 또 나온 게 지금 제보자들이 나오는데 이 시흥 경기 시흥 광명뿐만 아니라 전국적이다 이거예요. 광주, 부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있고 그 제보가 수십 건 들어오고 있고 그 대상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정치인도 있다. 아니 얘네들이 이런 게 뭐 하루 이틀이야? 그래? 아, 역사와 전통이 깊지. 그러니까 뭘 이런 걸 갑자기 다 또 터지나? 얘기하는 게 그 민변 그 인터뷰한 사람이 서성민 변호사예요. 서성민 서성민 변호사요? 변호사야. 서 변호사야. 우리랑 친한 이름이네. 이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저보자들이 그냥 그런 명단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그런 관심 없는 사람들이 모를 법한 투기 수단까지 세세하게 알려주더라. 그래요. 아니 지방에 가면 지방토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뭐 치면 뭐 호족 같은 사람들 많죠. 이미 뭐 지방에 뭐 군수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 연계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예전부터 그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아는 거라서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사실상. 아니 그냥 다 아는데 그냥 밝히지 않았을 뿐이잖아. 그치. 이번에 걸린 거 아니야, 그냥. 일단 이번에 그 묘목 신문 것도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사람은 그 LH에서 보상팀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걸 잘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한 묘목들을 심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아니 그 지방 가면 저 이제 외가댁에도 이제 그 남는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요. 심는 이유가 다 그런 동네 사람들 다 한다니까 그런 그 거. 농지로 그치. 이렇게 꿀팁이야, 신청했는데 꿀팁. 농사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근데 그게 유실수를 심어야 더 비싸게 주거든. 어. 그 과일 열리는 나무가 아닌 것 같던데. 그 언론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 주민이 되게 불만이 많았던 게 포도 키울 줄 알았대. 근데 알고 보니까 나무만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이 사람들도 역시나 지방 가면 많어. 농사 남는 지을 땅에 막 사람이 나무 아니구나라고 심어놓고. 실망했다고 얘기를 인터뷰를 하고 여론이 아무튼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뭐 포도나무 아니고 그냥 유실수가 아니고 과실수가 아니고 그냥 나무 심었다고 해서 실망할 게 뭐 있어? 그 집에서 포도나무 심어 포도 그냥 받아 먹을 줄 알았는데 그게 그래. 무산돼서 그런가? 농사지을 동네 주민이 이제 어. 또 생길 줄 알았던 거지. 어. 그게 아니라 막말로 딱 그래 버리니까 이것도 역시나 축이구나. 순진하셨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합동조사단이 LH 본사가 전중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직접 가서 현장 조사를 들어갔고요. 그 이제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직계 좀비속까지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 조회 동의를 받고 다니고 있어요. 저기 그런 거 있었잖아. 그 LH 직원 하나가 국토부 니네 엿대 봐라. 그치. 현창은. 아이고 속이 후련하다. 그 친구 아닌가? 제보한 사람이. 자, 이 정부 합동조사단은 신도시 예정구역을 중심으로 내부자 거래 여부 확인이나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필요시 주변부 그 이제 그 부지 주변부 토지 구매 내역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고 이 다음 주 안에 아마 일단 첫 번째 발표를 할 거라고 해요. 아니 그 청와대에 이 여기 재산이 갑자기 늘면 다 조사를 해요 원래. 네. 그 친구가 일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뭐 이렇게 워낙 정보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갑자기 재산이 늘면 조사가 들어온대요. 근데 원래 하던 거라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냥 셀프 조사다 보니까 사실상 그냥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죠. 그리고 사실상 셀프 조사 맞잖아요. 왜냐하면 이 합동 조사단 안에 국토교통부 직원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 교육부에서도 자 우리 봅시다. 그 교수들이 애들을 이제 특별 채용하는 거 있잖아. 뭐 논문에 무슨 공동 저자네 만에 해서 아들을 공동 저자를 올려놓고 이제 그걸 성과로 해서 조국 내 딸내미처럼 이렇게 자기네 학교에 의대에 뭐 특별 채용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 최근에도 한번 의대 교수가 정민석 교수라고 있었죠. 해부학 교수인가? 근데 이제 그 교육부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다 발본색원 하겠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얘기 쏙 들어가고 그 몇 건은 나왔어. 전수조사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거 내지는 지난번에 재작년에 라임 사태 터지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내에 있는 사모펀드가 약 한 2만 개인가 4만 개인가 정도 있다라고 해. 전수조사해서 불법 공매도를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조사한다고 그랬거든. 지금 아무것도 나온 거 없어요. 라는 것처럼 이번에 얘네들이 전수 뭐든 나오면 전수 조사잖아. 발본색은 또 나왔어. 내가 봤을 땐 진단 키트를 써서 얘네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 진단 키트는 어떻게 좀 안 되나? 까봤더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덮었을 수도 있어. 그래, 난 그런 거에 또 다른 변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지금 어쨌든 여론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여당은 바짝 엎드렸어요. 엎드렸는데 야당은 이제 자기들만의 그걸 연 거지. 빨리 이거 저거 국정조사 해야 된다. 이제 이러다가 또 이제 저기 경북 어디서 또 누구 나온다. 자한당 또 누구 나오겠지. 안 나올까 설마. 경북하니까 그 경북도청 새로 지었잖아요. 그래. 그 주변에 원래 아파트가 없었거든요. 어. 부지가 아파트들이 쫙 들어갔더라고요. 거기도 100% 안 나올 수가 없지. 그리고 거기도 신도시인데. 그 저기 국토위 들어갔다고 했다가 그 물러난 사람 하나 있잖아요. 저기 국민의힘 중에 그 무슨 건설 관련된 거 막 갖고 박덕흠? 있고. 전문 건설 공제 기억도 그거 잘해. 했던 양반. 그 관련해서 나올 것 같은데 또 나는. 나와. 안 나올 왜 수가 그 없어. 부산시장 오거돈도 있더만. 가덕도 야, 오거돈 진짜 야, 난 사람이던데. 안 놈이야.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랬죠? 일가족에서 뭐 70%를 뭐 땅을 뭐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사놨다? 그런 얘기 나온 것 같은데? 100억대 아니었어? 100억대? 94년도에 사놓은 땅도 있던데? 그건 뭐야? 그래. 그거 열애. 그거 열애. 땅을 사랑한 거지. 그 토지를 너무 열심히 읽은 거야. 가덕도 얘기 나오는 그 이유로 봐야지. 94년에 산 땅이 있대고 아무튼 거기에 또 그거는 땅을 사랑한 거고 진짜. 진짜 난놈인 거지.
그 아니 94년도에 보통 도시 계획 이런 게 보면 한 2, 30년 막 이렇게 그 해서 도시 계획을 한단 말이야. 도로 같은 경우도 나중에 확장되면 여기에 몇 차선 정도 도로를 내겠다. 이게 사실 2, 30년 치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물론 변동은 있지만 아마 가덕도 공항 같은 경우도 신공항 같은 경우도 예정 부지가 몇 군데 있지 않았을까 싶어. 가덕도나 이런 데 몇 군데가 있었을 거고 이제 미리 사놨겠지. 아, 여기 정도는 나중에 가능성이 있겠다. 투자를 하는 거지, 투자. 일단 땅을 사놓고 그때부터 정치를 그치. 시작한 거야. 야, 근데 그러면 만들어가는 거지, 만들어가. 아니 그러면 오거도는 작년에 있었던 그 성추행으로 날라간 게 오히려 다행이네. 아, 그래요? 그치. 지금 저기잖아, 그냥 자연인이잖아. 네. 거기서 이제 땅 투기까지 불거졌는데 부산시장 현역이 아니잖아, 그치? 야, 자리 물러난 다음에 터졌으니까 그나마 더 다행인 거 아니야? 아, 그치. 아 개인적으로 본인 입장에서 좋은 거네. 당연하지. 안 내놔도 되잖아. 너무 낙관주의 아니야? 아, 그래? 그 재작년인가 벌써 재작년이죠. 그 손혜원 그 광주 목포 난리 났을 때만 해도 그렇게 치고받더니 지금 그건 지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던 거네요 지금. 아니지. 아니야?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이건 그럼. 이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누가 또 쫄았냐? SH도 쫄았을 거라고. 그렇죠. 당연히 졸죠. 그치? 그 다음에 또 경기도 그 주택공사 걔네들도 좀 많이 온갖 쫄 주택 거야. 관련된 그럼. 공사놈들. 아유 못하는 내가 바보지. 그러니까 너 바보 맞고 나도 바보 맞는데 결국은 땅들 안 사고 뭐 했어 지금 같이 다들. 결국은 얘네도 어쨌건 간에 부동산으로 망해서 딱 끝날 것 같아.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보다 LH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쵸. 근데 이제 딴 거 다 뒤집으면 아까 만수르가 얘기한 것처럼 무지막지하게 나올 수 있거든. 그치? 누가 여기서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느냐 어느 누가 시점에서. 이제 그치. 누가 꼬리가 되느냐인데. 근데 김우겸이 나와? 이것도 이거 물고 늘어줘야지. 흑사 선생. 국민의힘. 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여야는 이제 투기 이익 환수 벌금을 올리겠다라는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는 있어요. 이제 조만간에 나올 텐데. 조만간 또 누가 국회 앞에서 또 플랜카드 또 걸겠네. 땅주인들. 근데 지금 가덕도에 땅 산 사람들이 뭐 5원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지금 다 땅 사는 사람들이 그치. 다 인기 때문에 이거 가덕도는 해야 될 거야 아마. 그렇죠. 그러겠죠 아무래도. 근데 가덕도 이거 얘기 나온 지도 꽤 됐으니까 많이 사놨을 그치, 것 꽤 같은데. 됐어. 서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 그런 거 관련해서 잠깐 또 짧게 이거랑 완전 연결되는 건 아닌데 토지 관련해서도 정부가 어쨌든 2050년에 탄소 중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030년까지 태양광 패널을 전국에 있는 다목적 댐에 10%를 채우겠다. 또 그 얘기 나왔더라. 수상 태양광을 배치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전국에 있는 5개 댐, 합천댐, 군위댐, 충주댐, 소양강댐, 이마댐에 이 수상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데 총 147.4메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2.1 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확보하겠다고 일단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해 물질이 막 나오고 댐 오염시키고 그럴까봐 그래 녹조 생기고 그런다잖아. 하니까 아니 위에다가 물 위에다가 그 다 넣으면 물 녹조. 어떡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흐르는 이제 물도 아닌데 이거.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대청댐에는 설치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했어요. 고맙네. 근데 지금 산에도 그렇게 깔았다가 태풍 작년에 그거 누구 있지 않았나?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공천 못 받고 나가리 돼서 농어촌 공사 사장했다가 그 태양광 패널로 뭐 헤쳐먹으려다 걸렸더네. 뭐 있었는데. 그 뭐 있었어. 협동조합 모시게 하던 하나 있었잖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이. 허인애 말고. 허인애 말고 그 또 있어 그 사람도 그랬는데 이번에 근데 여기다가 물에다가 설치한다고 해도 똑같이 거기 태풍이든 뭐가 오면은 똑같이 쓸려 나갈 거잖아요 이거. 뭐 물에다가만 안 움직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 아무리 이제 부력으로 해서 이제 한다고 해도 부력으로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다 그게 실패 사례로 최규성? 최규성. 실패 사례로 다 일본에서도 다
판정이 낮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한데 그걸 다시 태양광으로 아직도 목이 마른 모양이야. 근데 여기도 하면 여기도 땅값 올라나? 이미 뭐 호수인데 뭘 땅값이 올라? 그리고 또 있어. 새만금. 새만금에 2.1 기가와트 규모로 수상 태양광 건설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저게 2.1 기가와트 네, 발전 용량. 발전 용량가 최대치로 했을 때 시간당 뭐 그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최대치 맥스- 용량값인 맥스로- 거고. 맥스로 돌렸을 때. 그래. 생산이 실제로 되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거든. 네. 저번에 신안에다가 뭐 한다라고 했잖아. 해상풍력. 이번에 또 기사 나온 거 봤더니 이제 영종도 가는 길에 그 거기 영종대교 건너편에 건너기 전에 우측에 보면 이제 선풍기 큰 거 몇 개 있어. 그리고 내가 보면서 저거는 맨날 서 있는데 그랬거든. 근데 그게 가끔 이렇게 돌 때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1년에 가동되는 이용률이 이용률이 12%인가 그런다네. 그렇죠. 많이 잡으면 한 20% 돈대요. 그래? 그러니까 신안에다가 앞바다에다 그렇게 뻘짓거리를 해도 그게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거야 이거. 거기에 대해서 이놈의 뉴딜 펀드 해서 뭐 한다고 하니 뉴딜 정책을 한다고 하니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지? 지금 뉴딜 정책에서 얘기가 쏙 들어간 게 디지털 뉴딜은 솔직히 지금 잠잠해졌고 작년 연말 그러니까 가을서부터 연초까지 들썩들썩했었던 거에 뭐냐면 바이든 당선과 함께 그 저기란 말이야 뉴딜 정책인데 그 뉴딜 정책에서 얘기 나왔다시피 태양광 뭐 수소 그다음에 또 뭐니 그 풍력 근데 지금 그 풍력 관련된 주들은 지금 연초 대비 못해도 한 30% 정도 빠졌을 걸? 뉴딜 전문가 한 분 계시는데 김포에 사시는 김포에 사시는 한번 모셔야 되겠네. 그분한테 한번 지금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LH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일단은 이거 어쨌든 이것도 다 저거 토건 관련해서 몰리게 되잖아요. 뭐 설치하고 뭐 부수고 짓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혹시 신도시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만약 이렇게 되면 그 투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지간하면 취소 안 되지. 그 이렇게 해서 걸린 애들은 어떻게 땅을 뺐나? 어떻게 해? 땅을 못 뺐지.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해요?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벌금을 매기게 투가 이익을 환수 조치하든지 아니면 투가 이익 본 거보다 더 높은 벌금을 매기든지. 근데 이게 근거가 있어? 그걸 추진을 한다니까 개정안을. 그걸 추진을 한다고요. 개정안을. 소급을 못 시키겠지. 그러니까 사실상 뭐 아마 근데 말은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처벌은 힘들 거다. 아니 시흥 시민이 그 플랜카드 걸어놓은 거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봤는데 LH 폭파라고. 폭파시켜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필요가 없는 애초에 일이잖아요. 그렇게 강제로 수용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걔네들이 이익을 못 보게 하면은 그런 일을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하잖아. 걸리거나 이거 대놓고 하잖아. 이게 뭐지? 뭐, 결국 남는 게 있나? 그게 궁금하네. 갑자기. 뭐 징역 몇 년 살고 나오면 아 이거 징역 안 산다니까. 걔네들 바보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빚을 50억을 끌어당겨서 샀는데 야 나 회사 안 다닐래 때려쳐. 그다음에 그놈들 모여서 소송한다니까. 그러면은 LH가 우리가 다른 그거를 노리고 한 게 아니고 우리 그 전서부터 그냥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샀다. 근데 공교롭게 이게 맞아 떨어진 거다. 나는 직업적으로 직장에서 얻은 그 비밀 정보를 갖고 내가 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어떡할 거야? 그거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근데 이거 만약에 LH 직원 아니라도 그 동네에 땅을 샀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 당연하지. 있지. 그럼 걔들은 그냥 먹는 거 아니야 어쨌든. LH 직원이냐 아니냐만 차이가 있는. 그럼 구조상으로 어떻게 그거를 날려? 그러니까 이게 조사하는 보통 것도- 어떻게 하냐면 음, 공무원이 있잖아. 음. 그러면 이제 전주가 있어.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주가 공무원 껴놓고 어. 이제 그런 땅을 사면 공무원 사촌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한두 필지를 그냥 떼어줘. 돈은 전주가 다 내고.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제 원래 공무원들이 먹거든. 근데 이번에는 얘네가 농협을 끼고 자기네가 그냥 전주까지 다 해먹은 거야.
직접 해 먹은 거야. 놓고 그치, 먹은 크게 건데 먹은 거 완전 대놓고. 뺏을 방법이 없을 거 아니야 지금 구조상. 그치. 얘네가 시흥 땅 전체를 산 게 아닐 테니까. 그렇지. 근데 사실 이거를 검찰이나 이런 데서 사실 맘만 먹고 수사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부 정보야. 어쨌든 LH 내부의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공문이나 계획이 나온 시기도 있을 거고 얘네가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라는 그런 거를 업무 이 일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무조건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 잡는데 잡으면 그 땅을 뺐냐고. 아니잖아. 아, 뺏지는 못하고 어. 최대한 이게 한다고 하면 구매한 가격에 다시 이제 살 수는 있겠지. 그리고 LH에서는 그 싸게 사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 누구라 그러지? 아, 저거를 국토부 걔네 이상한 애들한테 그 맡기지 말고 한동훈 검사장한테 맡겨라. 사람들은 2달이면 싹 잡아낼 거다. 아, 그치. 그 검사가 사실 맘만 먹으면 훑어낸다니까? 덩어리 큰 것만 해가지고 짜짜리기는 다 버리고 덩어리만 큰 거 몇 개 잡아. 아, 나는 진짜 그 한동훈 검사장 시켰으면 좋겠어. 아 근데 그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원래는 중수청 거가 되는 건가? 이거는? 아, 그치. 이런 게 증수청 가는 거지. 지금 뭐 지금 있는 뭐 울산 그 부정선거 의혹이든 뭐든 그런 것도 다 지금 잘못되게 생겼는데 뭘 이걸 뭘 해 검찰이 맡길 생각이 없으니까 총리실 지휘로 하는 거고. 진짜 셀프 조사하고 끝나겠죠. 꼬리 딱 잡아서 그 13명 딱 치고 위에 있는 더 이제 그런 걸린 애들은 쑥 들어가고 늘 그렇듯이. 그래서 그 짤 무슨 돌아다니던데 다 내 거야 하는데 그 내 거가 LH가 내 거더라. 나는 그게 무슨 소린가 처음에 했다. LH. 아, 참. LH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니라 내주택공사였던 거지. 아, 그러니까 아니 한 김에 국토부를 딱 세워놓고 밑에 감정원서부터 LH가 됐건 뭐가 됐건 그다음에 각 그 5개 그 광역시 밑에 있는 산하단체들 도시공사들 싹 조사해 보면 대충 답 나오지 않을까? 아, 국토부 산하가 얼마나 많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보면 이게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국토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직계 아들이고 LH는 얘네 서자잖아, 서자. 그러니까 이게 급도 안 되는 애들이 어디 이제 이 해먹냐 이거야? 이 밥상을 넘봐 이러면서 사실 LH나 SH는 확 조져버릴 수도 있지. 아니지. 거기는 내가 또 나중에 1급에서 저기 국장하고 갈 또 사장이나 뭐나 또 낙하산으로 갈 자리인데 그렇게 못하지. 아니지. 거래처인데. 그렇게 가려면 더 조져놔야지. 아, 쳐다도 그래? 못 보게. 아, 아예 완전히 길을 죽여놔야 나중에 가서도 편하지. 그런 거야? 난 힘들 거라고 보는데. 그냥 SH 이런 애들은 저기 그 아파트에 효율도 안 나오는 태양광 패널 달아주고 그냥 뒷돈이나 받아먹고 그러지. 사실 한 번 딱 이런데 잘라버리면 욕심내다가. 자기 사람 심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 야, 그 맞아. 그 집에 설치하는 아파트에 설치하는 그 태양광 조그만 거. 결국 설치하고 한 달에 돌아오는 게 한 2,000원 정도 절약된다고 하던데. 저희 집 부모님 집에 하는데 냉장고 하나 돌리는 정도? 그러니까 50와트 정도 나오는 얼마 안 거야. 된대요. 100와트인지 50와트짜리인지. 지금 지역에서도 한창 그 태양광 패널 붐 일어났을 때 시골 내려가서 그 어르신들한테 이거 사업하면 투자하시면 그게 나중에 박원순의 어? 꿈이었었어. 그거 다 모든 회수할 수 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 태양광 설치하는 게 다 손해 봤잖아요 지금. 거기 이제 빚내서 했던 그게 사람들. 개인이 설치하려면 15만 원인가 20만 원을 내고 나머지 8, 90만 원이 이제 시 보조금으로 해서 설치가 될 거라고. 대충 네, 이래저래 해서 50와트짜리가 100와트짜리 하면은 1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런 거지. 근데 그거 회수할 때쯤 되면 태양광도 수명을 다 해. 또 갈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냥 집에서 전기 코드 잘 뽑고 전략하는 게 제일 낫고 나은 그 거야. 저기 등급 높은 거 쓰고 그래. 그나저나 허윤혜 씨는 뭐 하나 모르겠다. 쏙 들어갔네. 민주열사. 자, 그거 나가시죠 시정 잡주. 아, 그래? 만수라, 우리 저기 지금 접속자 몇 명이나 되냐?
오케이. 자, 시정 잡주 들어갑니다. 의도치 어. 않게 생겨난 코너. 이걸로 한번 다시 한번 기대주야 띄워. 기대주. 우리 그냥 방송 이름을 이걸로 바꿀까? 49회나 했으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쉬었고 지지난주에 저기 설 명절 때문에 쉬었고. 저기를 했잖아. 그 HLB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네, 네.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그랬는데 지지난주 이후서부터 살짝 분위기가 바뀌어. 그러니까 지난주서부터 분위기가 바뀐 게 여러 인터뷰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인터뷰가 한 크게 보면은 2개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서울대 무슨 약학과 교수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FDA에서 근무를 했었던 적이 있는 사람이야. 오랜 기간.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무슨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온 게 그때 HLB에서 이제 그 금감원에서는 허위 공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기사가 그거에 기사로 흘러나오면서 폭락을 맞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HLB는 그 회장이 우리는 허위 공시를 낸 적은 없다. 그리고 뭐 3천 쪽에 달하는 자료를 가지고 계속 소명을 하고 우리는 그 당당하고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서울대 교수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터뷰를 보면 프리 NDA 같은 경우는 이거를 거기서 페일이라고 나온다 치더라도 이게 신약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으로서 작동할 수가 없는데 왜 그게 그런 식으로 판가름이 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그 프리 NDA에서 한 다음에 걔네들이 어떤 자료를 더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제시를 해라라고 하면 그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드는 바이오 벤처 회사들은 그 자료 데이터를 모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크게 이제 4가지 지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이제 OS 뭐 1차 지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얼마만큼 더 오래 사냐, 생명 유지가 얼마만큼 더 오래 되냐라는 게 있고 PFS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게 이제 그 암이 더 확장 안 되고 그대로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런 임상 데이터가 있고 보니까 ORR이 있고 뭐 DCR 뭐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 교수의 말에 의하면 1차 지표 그 생명 연장되는 게 적다 할지라도 나머지 2번, 3번, 4번 데이터가 우수하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무슨 데이터를 더 추가적으로 제시를 해라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가속 승인이라는 게 있다네. 가속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2번, 3번, 4번 데이터가 훌륭하다라고 하면 그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신약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물론 또한 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시판 허가가 날 수가 있어. 다만 그 회사는 1차 지표가 미달이 됐으니까 그 1차 지표가 계속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판매를 하면서 1차 지표에 대한 걸 계속 또 추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1차 지표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데이터로서 입증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오리지널로 이제 패스가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해봤는데 1차 지표에서는 역시나 유의미한 데이터가 집계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판매 허가 취소가 된다라고 하네. 그래서 그렇게 가속 승인을 받아서 1차 지표를 유의미한 그 데이터를 집계해서 제시한 경우는 다시 이렇게 신약 허가가 완벽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인터뷰가 나왔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안혜영 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FDA에서 이 약물 무슨 허가 관련해서 오랜 동안 그쪽에서 근무를 했고 부국장까지 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언론이 그 서면 질의를 해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고 거기서 이제 이 박사도 얘기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 서울대 무슨 교수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프리 NDA 같은 경우가 그거를 뭐 신약 허가를 취소한다 그런 거를 결정내는 게 아니고 처음에 HLB에서 그 회장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서면 제출한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대면 미팅을 하게 되는데 대면 미팅 때 그쪽에서 이런 거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회사들은 다시 그쪽에서 지시한 자료들을 다시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가속 승인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가 그 신약 허가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가부가 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전략인 거지 회사에서는. 다만 그 프리 ANDA 전에 아예 FDA한테 우리는 이런 걸로 신약 허가를 내기 위해서 개발을 할 건데 어떤 방향성으로 하는 게 좋겠냐라고 해서 아예 사전서부터 FDA의 어떤 조언을 받아서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걔네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네. 자, 그런 인터뷰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주가는 지난주서부터 살짝 반등을 해. 그러면서 이번 주에 많이 반등을 했어. 그래서 그때 떨어진 게 9만 몇천 원짜리가 6만 원까지 떨어진 게 어제 종가로 8만 원까지 올라왔어. 다 올라왔네? 아직 다 아니야. 아직 멀었어 갈 길. 자, 근데 HLB 사신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알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HLB 생명과학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보면 HLB는 셀트리온 같은 이제 개발해서 생산을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거고, HLB 생명과학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아마 판매 회사로서 그거를 염두에 놓고 만든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HLB 제약도 있어. 메디포럼 제약이라는 회사? 네. 메디포럼이 아니고 메디포럼 제약을 샀어. 그래서 HLB 제약이라고 회사가 이름이 바뀌었고, 그 HLB 제약이 이번에 그 경기도 향남 그 바란 그쪽에 있는 삼성제약의 공장을 하나 지난주에 인수를 해요. 지난주에. 아, 삼성제약 거요? 삼성제약의 공장 하나 인수를 하고, 뭐 CGMP인가? 그러니까 미국의 신약을 허가를 하고 만들어서 팔려고 하면 FDA에서 그 정해놓은 공장의 어떤 시설을 완비를 해야지. 규격이 있어요, 규격. 규격. 그거를 충족을 해야지 맞아요. 만들어서 팔 수가 있다라고 하네. 그래서 HLB 입장에서는 HLB 제약에서 삼성제약 그 공장 일부를 인수한 거를 이제 그런 전초 기지로서 활용하려고, 그것도 이제 그 FDA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맞는 그 시설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한다라는 기사도 지난주에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돈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는데,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지난주 목요일에 오후에 갑자기 회사에서 공시가 나온 거야. 무슨 공시가 나왔냐면 진양곤 회장이 따뜻한 와이프. 자본주의가. 따뜻한 자본주의. 진양곤 회장의 와이프가 주식을 갖고 있었겠지. HL 특수 관계자니까. 근데 그거를 팔아. 아, 유튜브에 나왔었어요. 그치.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팔았는데 왜 팔았냐면 그 주식 담보대출로 돈을 빌렸는데 담보대출이 연장이 안 된다고 그랬대. 증권사에서. 떨어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갚아라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와이프 거를 갚았어. 그러면 자기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 그래서 특별 관계자의 그 주식 처분에 대한 공시가 나왔고, 그거는 그 각 개별 주식에 있어서는 엄청난 악재거든. 그랬는데 이제 금요일 날 장이 딱 시작이 되려고 봤더니 주가가 안 움직여. 정지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HLB에서 무상증자를 하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인가 발표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 때 악재가 떴잖아. 그거를 무상증자로서 막아버린 거야. 그러면서 한 40분인가 거래 정지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물론 HLB 생명과학은 폭락 직전까지 거의 올라왔어. 폭락 직전에 한 23,000원 정도 했는데 그게 14,500원인가 8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2,000원인가 3,000원까지 다 거의 회복을 했어. 물론 아직 올라갈 게 많겠지. 왜냐면 3만 원에 산 사람들 많았을 테니까. 뭐 여하튼 이제 올라가고 있는 폭이 더 크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무상증자가 뭐냐? 라는 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궁금하지 않지. 이제 보통 이제 무상증자가 있고 유상증자가 있는데 네, 그렇죠. 유상증자는 회사가 또 돈이 없으니까 다시 주식을 액면가로 발행을 해서 500원짜리 액면가로 발행을 해서 그걸 이제 시가가 10,000원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10,000원에 사는 거야. 네. 그걸 이제 유상증자야. 그래서 회사는 500원짜리지만 10,000원에 발행을 해서 사람들이 사게 되면 9,500원의 돈이 생기는 거지. 네. 그걸 갖고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쓰든 빚을 갚든 새로운 투자 활동을 위해서 무슨 공장을 짓든 하는 거야. 그래서 유상 증자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물론 유상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걸 하나 봐. 그래서 유상 증자를 한대. 공장을 새로 만드는. 그럼 얘네가 뭔가 끈 건수를 하나 또 잡았나 보네. 계약권이 있나 보네라서 올라가는 경우도 물론 있어. 근데 무상 증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주가 방어 차원에서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사용이 되기도 해서 일반적으로는 무상 증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기여하는 게 맞아.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그게 더 많이 올라가려고 하면 회사가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무상이 나와버리면 더 많이 올라가. 기대감에 그렇지. 근데 떨어지는 데에서 무상증자를 때리면 그래도 떨어지는 건 막아주는 그런 역할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HLB가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HLB 기준으로 보면 3월 12일까지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었으면 그게 4월 1일이 되면 회사는 그 나한테 한 주를 더 줘. 나는 2주가 되는 거야. 어떻게 2주가 되지? 그게 1대1 무상증자야. 다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가고 있었던 주식 자체는 5,000원으로 깎여 1대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액면 분할이랑 좀 다른데 이 무상증자라고 하는 거는 내 자본금을 2배로 늘리는 거야. 그래서 회사의 주머니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자본 잉여금 안에는 이익 잉여금이 있고 영업에서 벌어들인 돈 이익 잉여금이 있고 자본 잉여금은 뭐냐면 주식을 애당초 내가 상장을 하거나 유증을 했을 때 나는 액면가 500원이지만 사람들은 10,000원에 사면 9,500원의 돈이 들어오는 거야. 네. 그게 이제 주식 발행 초과 잉여금 해서 그 자본 잉여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산을 재평가 받음으로써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또 그 자산 재평가 잉여금이라 그 크게 3종류가 있는데,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자본금으로 늘려면 이사회든 주총이든 열어서 승인을 받아야지 그렇죠. 허락 받아야죠. 갈 수가 있는 건데, 자본 잉여금 안에 이 주식 발행 초과 잉여금 같은 경우는 그냥 회사에서 결정해서 해버리면 돼.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자본금을 갖고, 그러니까 자본 잉여금을 갖고 자본금으로 다시 넣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LB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자본금이 230억 정도 돼. 근데 이번에 그 주식 발행 초과 잉여금이 4천억인가 5천억인가 있어. 그래서 그 돈을 230억을 빼서 자본금으로 충당하는 거야.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지. 네. 무상증자 1대1. 그러니까 자본금이 늘어나는 만큼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나. 다만 주식은 반 가격으로 낮춰져. 그래서 12일까지 갖고 있으면 4월 1일에는 주식을 하나를 더 받고, 다만 이제 그러면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시점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이제 3월 15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날을 보통 이제 권리락이라고 그래. 보통 이제 권리락도 있고 보통 배당 많이 주는 이제 은행이나 그런 데들은 이제 배당락이라는 게 있어. 배당 준 다음에 그만큼 주식이 좀 빠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배당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권리락이야. 그래서 3월 15일서부터는 주가가 갑자기 10,000원이었던 게 5,000원으로 거래가 돼. 그렇게 되면 주식의 양 자체가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주식은 좀 무거워질 수가 있고, 다만 주식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유통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저거 10만 원짜리인데 지금은 5만 원이네. 그거 한 주 사볼까? 그런 유인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라고 해. 근데 이제 그럼 액면 분할은 뭐냐?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3년 전에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잖아.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자본금에 대한 변동이 없어. 다만 액면가를 바꿔버리는 거거든. 50분의 1로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수가 지금 얼마냐면
몇 주나 될 것 같아? 삼성전자 주식수가? 대충 생각해 본 적 없지. 나도 한번 봤어. 삼성전자 주식수가 59억 주야. 에? 어? 59억 주. 억이에요? 억? 오- 많이 아니고? 59억 주. 그 얘기는 즉, 그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1억 1천만 주 정도가 있었던 거야. 그걸 50배로 늘려버리니까 59억 주 정도가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액면가가 바뀌어버려 50분의 1로 바뀐 거야. 그건 이제 그걸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거거든. 여하튼 그래서 걔네들은 결국은 어쨌건 간에 액면 분할해서 4만 원짜리가 지금 한 8만 원까지 갔으니까 2배로 올랐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490조 정도 되거든. 네. 그럼 하이닉스는 그럼 얼마냐? 찾아보니까 이번에 100조 정도 된다라고 해. 근데 하이닉스도 주가가 그러니까 주식수가 7억 주야. 7억 주요? 그러니까 계속 회사가 무증을 하든 뭐 유증을 하든 하다 보면은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몇 억 주가 될 거야. 그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그런 중공업 애들 있지. 걔네들도 몇 억 주야. 원래 이게 추세예요, 그럼? 그렇게 늘리는 게? 뭐 추세라고는 볼 수는 없고. 몇십만 주만 이렇게 하도 거래하다 보니까 억 주는 그래. 그렇더라. 그래서 이번에 봤더니 HLB 같은 경우는 기존 주식수가 이제 5,300만 주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1대1 무중을 해버리면 뭐 1억 주가 넘는다. 그래서 주식이 무거워질 수는 있다. 다만 그 주식이 가벼워지게 되니까 유통이 좀 더 시장에서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주식의 총량이 늘어서 무거워지는 거고 그렇지, 주식 그렇지. 하나의 무게는 또 가벼워진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게 무상증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10일 날 뭐가 있냐면 증선위에서 HLB가 허위 공시를 했다라고 해서 금감원이 그렇게 뭐 밝혔다라고 하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게 조선비즈라고 하는 그 언론을 통해서 누출이 됐잖아. 그러면서 이제 폭락 맞은 거거든. 그래서 원래 다음 주 10일에 증선위가 다시 열릴 계획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HLB 건이 상정이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몰라. 근데 상정될 수도 있고. 근데 상정된다고 하면 이거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네 라고 결론이 나면 HLB는 또 한번 날아가는 거고 이거 검찰 조사로 넘겨야 돼서 우리는 못 건들겠어. 근데 우리 좀 금감원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또 좀 그렇고 일단 검찰 조사로 보내는데 이제 검찰로 갔는데 셀트리온 서정규 회장처럼 별거 아니네. 그냥 1억 몇 천만 원 벌금 내시고 그냥 끝내시죠라고 해서 끝날 수도 있는 거 몰라 어떻게 될지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HLB의 주주 연합 연대 뭐 그런 게 있대. 근데 그쪽에서 언론을 통해서 밝혔는데 우리 이번에 금감원 고발 들어간다. 근데 언제 들어가냐? 3월 10일 이후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증선위에서 혐의 없음이 나오든 혐의 있으면서 검찰로 넘기든 상관없이 일단 그 발표를 보고 우리는 무조건 검찰 고발을 할 거다. 금감원을. 그래서 왜냐? 일단은 걔네들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 야 금감원 니네가 이거 발설해서? 아니요. 야 금융이 니네가 발설해서? 아니요. 저희 아닌데요. 서로 아니야. 아니라고 하잖아. 근데 그 페일이라고 하는 게 프리 ND에서 페일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언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디부터는 반드시 이게 누출이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쪽 주주 연대 사람들은 일단 증선위에 오기 전에 이게 누출이 된 거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누출된 거는 맞을 거다. 거기밖에 의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감원을 고발을 한다라고 해. 그래서 되게 지금 다음 주에 흥미진진해. 물론 이제 주주분들은 얼마나 속타고 애타. 근데 왜 우리 유튜버 와가지고 욕을 왜? 몰라. 그 속상한 마음. 왜 그냥 얘기만 한 거잖아요. 있었어 일을 얘기를 한 건데 왜?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네. 웃었다 그거지. 나는 HLB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라고 생각을 하고 샀네. 안 샀어. 사셨어요? 매수 아닌 거죠? 아까 지금 사신 거야 안 사신 거야?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요새 유튜브에서 주식 방송하는 애들 처음에 시작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이거부터 하고 시작해. 그렇지.
우리도 그 얘기부터 하고 시작해야 돼. 이거 매수 매도랑 상관이 없어. 우리는 그치? 그냥 현상을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어떤 있었던 그걸 그 둘러싼 이야기 신약 하는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를 둘러싼 금과 뭔가 언론과 그 회사의 어떤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개요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렇게 거지. 얘기하면 돼. 자본 시장에 대한 이해, 예, 그렇지. 실예들 뭐 이런. 그래서 것들. 생각을 해봤는데 따뜻한 자본주의. 야 우리도 뭐 회사 하나 만들어서 상장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냐? 상품은 돈을 뭐야? 벌어야 재미가 있지. 상장을 뭐 아무나 시켜줘요? 야 만수라 너 뭐 없냐? 아유, 세원상에 해. 내가 지금 세상에. 이수진 프로젝트를 관둬야지 그걸 하려면. 그래서 일단은 그 9만 원, 10만 원 물론 그 위에 가격대에서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하루 아침에 2월 16일 날 봉변당한 거거든. 그렇죠. 조선비즈 기사 하나 그쵸, 갖다가. 그쵸. 근데 지금 분위기는 살살살 좀 바뀌고 있는데 다음 주 이제 그러니까 수요일이 10일인가? 그때 가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향방이 결정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결국 무중까지 했기 때문에 12일에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 권리락 후 4월 1일 날 주식을 하나씩 더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결국은 사람들이 이 회사에 희망을 걸고 기대를 하고 주식을 산 이유는 아주 거창하긴 해. 국내 최초 글로벌 임상을 통해서 뭐 3차 치료제든 그러니까 글로벌 항암 신약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리보세나립이라고 하는 그게 FDA에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될 거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 때문에 그 주식을 샀다라고 봐. 그게 맞을 것 같고. 근데 그 위에도 지지난주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또뭐 간암도 있고 파이프라인은 많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기대를 해서 이 회사 주식을 산 걸로 봐. 근데 하루아침에 지금 봉변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6만 원에 판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40% 50% 손해 봐가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만큼 또 산 사람도 있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데 갑자기 지금 다시 또 8만 원에 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주주연대가 다음 주 수요일 10일 지나서 결과랑 일단 상관없이 그 금감원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업무상 사실을 외부로 유출을 하면 안 되는데 유출한 거는 사실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고발을 한다라고 했으니 그거를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걸릴까요? 그것도 수사 들어간다고 치면 고발했으니까 어쨌든 잠깐만 올해 안에 끝날려나? 그거를 한동훈 검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것 같다. 야. 나온다. LH가 아니고. 그러네. 지금 라임 수사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근데 요즘 주식 시장이 약간 조종되는 좀 그런 분위기. 그치. 지난주 한 주 계속 조정 받았고 지지난주 한 3주째 지금 그러고 있는데 뭐 지금 많이들 빠졌지. 그러니까 투자 연합회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투연. 네, 그분들이 시위하던데 그 어디죠? 그 우리나라 가장 큰 기관 돈 갖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자꾸 던진다고. 아. 그래서 말이 많더라고요. 국민연금 나름대로 자기네들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 네. 그러면 전체 자산에서 그 주식의 비중이 이제 너무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전체 리밸런싱을 해야 되니까 주식을 팔 수밖에 없지.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하는 거야. 그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비율을 맞춰야 되기 그치. 때문에 하는 건데 그치. 그거를 너무 기계적으로 한다 이거야. 시장 상황을 안 보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유예를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땡겨야 되니까 불만이 많다는 거지 시장에.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왔었잖아. 그 자산운용 팀의 직원 수가 너무 모자르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나왔던 게 일은 많고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페이는 작고 뭐 요건 그런 욕대로 먹고. 요건 욕대로 먹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또 안 그래도 미운털 박혔는데 주식까지 팔아?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코스피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그거는 기관에서 투자를 잘했다고 해서 어떤 성과가 인정이 된다네. 근데 다만 코스닥에 투자한 거는
어떤 성과로서 투자 이익을 많이 올렸다고 해도 그 성과 매기는 지표에 들어가 있지가 않대. 코스닥은. 그래서 기관은 그 코스닥을 그만큼 또 기피하는 게 있다.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해봤자 성과로서 내가 저걸 돌려받을 수 있는 지표 자체가 코스닥에는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잃으면 욕만 더럽게 먹는 거지. 그치. 일은 일 그래서 HLB 주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빨리 우리도 코스피로 가자. 도저히 코스닥 이 개판 여기서 못 살겠다. 뭐 그런 것도 있어. 자, 그래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시간이 다 됐어 우리. 자,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참 빨리 갔는데요. 이상으로 시정자 배치 49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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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